홀로 엄마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육아하는 대학생 신주영입니다. 37의 두 번째 대학생이 된 신주영입니다. 저는 가수 신화를 좋아합니다. 신화를 좋아해서 중학교 때 용돈을 모아 신화창조에 가입했고 아끼던 주황색 우비를 아직도 잘 간직하고 있는데 요즘엔 아버지가 할머니 산소 벌초하러 가실 때 입으십니다. 신화를 좋아해서 신화 데뷔일에 결혼했고 또 신화 데뷔일에 이혼을 했는데 이 이야기를 해주면 듣는 사람들이 재밌어 하더라고요. 제 이혼 스토리가 누군가에게 재미를 줄 수 있는 요소라니 저는 그게 또 재밌어요. 장래희망이 말 잘하는 개그맨이었거든요. 다가오는 6월에는 제 나이가 35으로 내려갑니다. 얼굴에 각이 하나도 없는 동그랗게 생긴 5살 아들과 함께 살아요. 지금은 5살이지만 아들도 다가오는 6월에는 다시 3살이 됩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동그란 아들을 보고 어머 귀엽다 몇 살이니? 라고 물어보면 손가락을 5개 펴고 나 8살 이라고 하는 귀염둥이에게 너도 곧 있으면 다시 3살 아기가 된다 얘기해줬더니 알아들었는진 모르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출결 때문에 졸업을 못할 만큼 오락실과 PC방을 드나들며 열심히 혼자서 놀던 학생이었어요.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너무 좋을 것만 같아요.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서 PC 음악 방송을 하며 웰치스 포도맛 마시는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졸업하고 마땅히 할 게 없어 만만하게 실용음악과 보컬 전공으로 대학 입학을 했다가 2학년이 되면서 악보 보는 것도 어려워져서 자퇴하고 백화점, 은행, 피부학원, 피부과, 치과 분야를 넘나들며 하고 싶었던 일은 다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늦바람 들지 않을 만큼 20대 후반까지 아주 신명나게 놀았던 기억이에요. 하고 싶은 건 바로 해야 하고 하고 싶은 말도 담아두지를 못합니다. MBTI 별로 믿는 편은 아니지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매년 2번씩 나오는 애니어그램과 MBTI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항상 ENTP에서 ENP는 극으로 한쪽으로 치우쳤고 T와 F는 1점 정도 차이 나는 성격이에요. 어떠한 일을 시작했을 때 발등에 불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몰아서 할 때 집중도 더 잘 되는 타입이에요. 노래와 랩을 좋아합니다. 요즘은 머시베놈과 저스티스를 좋아하고 원래는 스윙스 그리고 지금은 입에 올릴 수 없는 이름을 좋아했습니다. 20대부터 30대까지 아가씨 때부터 출산 후 이혼을 겪는 동안 치과에서 일했는데 환자들을 상담하면서 수술 동의를 얻을 때 제일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성취감도 있었고요. 지금은 갑자기 SNS 마케팅 강의를 합니다. 매주 수강생들 만나는 시간이 즐겁고 수강생들이 협찬을 받았다며 자기도 인플루언서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말해줄 때 저도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좋아하는 것은 내가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들어줄 때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남의 얘기를 할 때보다 내 얘기를 하고 그것을 듣는 사람이 재밌어 해줄 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치과에서 남의 치아 사진을 화면에 띄워놓고 의사가 내린 진단을 환자가 알아듣도록 설명하는 일보다 현재 하고 있는 블로그 강의라는 콘텐츠에서 나의 사례를 얘기해주며 SNS의 기능을 설명하는 일이 좀 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고 혼자서 노트북에 끄적거리는 정도 몰래 하고 있었습니다. 책은 읽는 것도 좋아하고 쓰는 것도 좋아해요. 필사하기도 좋아합니다. 우연히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친하게 된 동생이 갑자기 제 생각이 난다며 언니 이야기 한번 써볼래? 하고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 동생에게 제가 책 읽는 이미지는 전혀 아니었을 텐데 책 쓰는 이미지는 더 아니었을 텐데 어쨌든 결혼을 했고 결혼 2년째 결혼기념일에 사별 같은 이혼을 했고 이혼하면서
치과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국가에서 주는 육아수당이 꾸준히 비양육자인 구 남편에게 입금되고 있어서 수당 계좌를 아이 명의로 변경하려 했더니 계좌 변경을 위해서는 현재 입금받고 있는 구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구청 주무관의 안내에 열받았던 기억이 나요. 한부모 그리고 양육비 정책에 큰 구멍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무작정 복지 공부를 해야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대학교에 입학합니다. 사회복지사 노동의 대가가 평생 최저임금에 머물러 있다는 현실을 알았더라면 그냥 하던 일 계속할 걸 싶은 생각이 하루에 골백 번도 더 들지만 아는 만큼 요구해야 하고 요구하는 만큼 내 아이의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기에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아마도 복지정책에 관한 공부는 놓지 않으려는 생각입니다. 재판 이혼으로 진행했는데 판사가 혼인기간 비례해서 최근 동안 가장 많은 위자료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위로랍시고 저에게 해줄 만큼 다사다난했던 저의 인연을, 시간을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당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힘내라 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너무 힘들게 살았던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럼에도 버텨내서 이겼다. 무조건 존버가 이겨. 라는 이야기를 꼭 들려주고 싶습니다. 우리 다들 파이팅! 엄마가 되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 더블 싱글 침대에 20일도 안 된 이제 막 신생아 딱지를 뗀 검고 양수가 부른 피부가 아직 마르지도 않은 쭈글쭈글한 물체와 나란히 누웠다. 얼굴을 마주보고 누웠는데 불현듯 이 작은 것에서 무섭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게 내 새끼라고? 벌떡 일어나서 방에 불을 켰는데 꺼멓게만 보이던 쭈글하고 작은 것이 귀여운 물만두처럼 보였다. 아, 이게 내 새끼구나. 나는 가부장제를 좋아했다. 1950년대에 팔남매의 막내 아들로 자란 아버지를 둔 덕분에 장녀로 태어난 나는 큰딸은 살림미천 소리를 들으며 원하는 모든 것을 하고 자랐다. 초등학생 때는 사물놀이, 축구, 판소리도 배웠던 기억이 나고 중학교 때는 당시 친구들 사이에 몇 대 없던 컴퓨터와 휴대폰도 가지고 있었다. 사방에 능통해서 미천으로서 잘 쓸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부모님의 심정을 나는 잘 받으며 자랐다. 흙수저 집안에서 금수저처럼 자란 나는 세상 물정 모르고 새로운 것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20대와 30대를 맞이했다. 30대 초반의 나는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는 것도 해볼만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다.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구 남편 전 남편의 개모임에 따라다니며 나 비혼이에요. 결혼할 생각은 없어요. 라고 말하며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하면 난 또 잘하고 살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러다 혼전 임신. 당시 치과를 다니고 있던 나는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전자파가 해로울까 근무 중에 무전기도 빼놓고 일을 했고 원장님께 초음파 사진과 함께 당당히 임신 확인서를 제출하고 2시간 단축 근무도 했겠다. 미혼인 주제. 구 남편이나 나나 연봉 형편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결혼은 좀 더 미룰까 생각했지만 부모 없는 구 남편에 비해서 우리 부모님은 집안의 장녀인 내가 결혼식을 하지 않으면 잃을 게 너무 많았다. 더군다나 하나뿐인 여동생은 여성평등을 외치는 여성단체 활동가, 확실한 비혼주의자였기 때문에 두 딸들이 전부 비혼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던 중 나의 혼전 임신은 듣던 중 반가우셨으리라. 아이를 뱃속으로 가지고 결혼을 준비하던 중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었다. 나는 종이 청첩장 200장을 만들고 단 한 장도 누구에게 주지 못하고 쓰레기통으로 버려야 했다.
구 남편이 결혼식 일주일 전까지 잠수를 탔기 때문이다. 전세금을 들고 도박에 탕진하고 김해 부엉이바위에 죽으러 다녀왔다던 멍청한 구 남편을 나는 남편으로 맞이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래도 돈 잃은 게 어디고 네 몸 안 다치고 건강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살아보자 말하지 말았어야 했다. 화해의 의지로 웨딩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구 남편은 결혼 전 액세서리로 끼던 명품 짝퉁 은반지를 왼손 네 번째에 끼고 와서 웨딩 촬영을 했단다. 촬영 날에는 나의 뭉친 배와 추운 날씨 때문에 그놈의 네 번째 손가락에는 신경 쓰지 못했는데 촬영 원본을 받아보고 알게 되었다. 웨딩 촬영을 하면서 결혼 반지도 아닌 액세서리를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끼고 온다고? 사진 작가님에게 반지를 포토샵으로 지워달라는 부탁을 드렸고 작가님의 늘어난 작업 덕분에 웨딩 사진 보정본을 결혼식 날 쓰지 못했던 기억도 난다.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는 청춘을 바쳐 근무하셨던 회사 정년퇴직을 일주일 앞두고 나의 결혼식을 치를 수 있었다. 방명록에 빼곡히 적힌 부모님들의 지인들은 나의 결혼식 날 나보다 더 빛나셨으리라. 나의 용기는 30대의 당돌함이었을까? 뱃속의 동동이 덕분이었을까?